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매출은 상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주식인데요. 이 주식은 좋은 저평가 주식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미국 주식시장도 좋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덕분에 52주 최저가로 내려간 저평가 주식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주식이 보입니다. 바로 신세계 그룹인데요. 황금거북이가 영상으로 만들었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보이는군요. 신세계는 지주회사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의류 업종에 속해 있고 신세계 푸드는 식품 사업입니다. 이마트는 신세계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이지요. 신세계 INC는 IT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신세계의 사업 구조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신세계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주가는 20만원이 깨졌는데요. 그리고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이제 2023년 1분기 실적도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기는 하는데 배당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에 가까운 대형 주식 중 하나이지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재무제표가 나쁜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세계의 매출액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2020년 전염병 기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말이지요. 그 시기에는 대부분 어려웠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1%에서 8% 사이입니다. 1%를 기록했던 시기는 2020년에만 그랬고 나머지는 7%에서 8% 사이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신세계입니다. 2020년에만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단기 순이익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상승 추세였는데 2023년 1분기 들어와서 급격하게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시기도 지나간 상태인데 왜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래도 영업이익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지요. 모든 분기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매출은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단기 순이익도 감소를 했습니다. 백화점 사업이 ROE가 높은 것은 아닐 텐데요. 역시 ROE가 10% 이하라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이 100%가 살짝 넘습니다. 그래도 유보율은 3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재무 안정성은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주가가 하락 중입니다. 2019년 고점 대비 43% 하락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지금 주가는 2020년 전염병이 발생했던 시기의 주가보다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2023년 1분기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주식 차트도 보면 주가는 하락 추세인데 보합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주식이 52주 최저가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신세계의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이마트의 실적이 좋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실적도 감소했는데 2분기 실적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역시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는 상태이지요. 신세계와 이마트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현대백화점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쿠팡이라는 온라인 전문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결국 유통회사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을 할 텐데요. 한 곳이 성장하면 다른 곳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쿠팡에 대한 의견을 과거에는 관심 의견이었는데 이제 매수 의견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2023년 5월 14일에 업로드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쿠팡이 성장한 이유는 매출액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이 없는 쿠팡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쿠팡이츠, 쿠팡페이,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인 유통에서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류 비용을 절감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인 운반 로봇이 미국의 아마존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고 만성 적자를 기록하던 쿠팡이 3분기 연속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사와 다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경쟁사 쿠팡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세계의 뉴스를 보면 2년 연속 배당 확대를 한다는 제목이 보입니다. 2년 연속 확대 조정으로 2019년 2,000원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2배에 육박한답니다. 신세계의 배당 확대는 사측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의지와 실적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는데요. 특히 최저 배당액을 설정해 실적이 악화되어도 주주들의 배당금이 줄어드는 사태를 방지하고 반대로 회사의 수익이 늘면 초과 배당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뒀답니다. 분명 배당을 잘 준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배당이 증가된 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뭔가 배당이 증가한 것 같지요. 하지만 실제 배당 성향은 10% 수준입니다. 버는 돈의 10%만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률 자체가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종은 대표적인 저PER, 저PBR 산업입니다. 신세계의 지주회사는 어떨까요? 역시 저PER, 저PBR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표가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 지표가 저평가 구간이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세계는 시가총액 대장 주식입니다. 지금은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밀리지만 신세계와 이마트는 전통적인 유통 주식 중 하나이지요. 동종 업계에서 비교해 보아도 ROE는 보통 수준이고 PER과 PBR은 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 업종 자체가 대부분 하락 추세라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신세계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16만원에서 36만원 사이를 움직였던 신세계입니다. 지금 주가는 20만원이 깨져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2023년 1분기 실적도 좋지 않고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이지 않아서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 중이라 18만원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지요. 신세계는 업종 대비 PER과 PBR이 낮은 자산가치 주식입니다. 29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세계라는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현재 주가가 저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도 아니지요. 경쟁사인 쿠팡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유통 위주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약점이 될 수 있겠지요. 황금거북이는 정말 후하게 점수를 줘서 별점 7점에 관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조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왕국인 일본 백화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시부야의 상징이었던 백화점도 폐업하는 중인데요. 바뀌지 않으면 망하는 주식시장입니다. 물론 한국의 백화점 시스템과 일본의 백화점 시스템은 조금 다른 편입니다. 아무리 명품 매출이 버티고 있어서 백화점이 살아남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도 백화점과 유통회사들이 폐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고 있지요. 미국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에도 황금거북이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 공부를 하시고 계시군요.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합니다. 오늘의 공부는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